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5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3m, 세로의 길이가 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이 있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밭이 있는데요. 이 밭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늘려서 새로운 밭을 그림과 같이 만들었다. 가로로 늘린 길이는 세로로 늘린 길이보다 2m 더 길고 세로 만든 밭의 넓이는 원래 밭의 넓이 5배라고 한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몇 미터씩 늘렸는지 각각 구하시오. 가로를 x만큼 늘렸다고 하고 세로를 y만큼 늘렸다고 하고 식을 보겠습니다. 가로로 늘린 길이는 그랬어요. x는 세로로 늘린 길이보다 2m 더 길고 y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세로 만든 밭의 넓이는 그랬어요. 세로 같은 넓이는 가로 길이가 x랑 3 더한 게 되겠죠. x 플러스 3, 세로는 y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넓이는 원래 넓이 5배라고 한다. 원래 넓이는요. 자, 2, 3, 6이죠. 6. 자, 6에다가 5 곱하면 30.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글씨만 읽고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x, y 곱해지죠. 2차 방정식이 돼요. 이게. 2차 방정식은 중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2차 연립 방정식인데 이건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근데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늘리고 늘렸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포함된 여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벼 있죠? 이 부분이 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늘린 거고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아니네요. 그럼 넓이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늘렸을 때 이 기존에 있던 이 넓이가 6이죠. 2, 3, 6 더하기 요 부분 넓이가요. x고 여기는 세로 길이가 2니까 요 넓이가 2x가 돼요. 2x 다음에 요쪽 넓이는 y 곱하기 3 3y 이렇게입니다. 요 넓이가 3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글씨만 읽으니까 제가 이걸로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림을 좀 보고 해야 되겠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이거 지우고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x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법을 이용할게요. x 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6 더하기 2x니까 2y 플러스 4 더하기 3y는 30 이렇게 되고요. 2y 3y니까 5y 되겠죠. 6 더하기 3은 10인데 1로 넘어서 빼주면 20. 그래서 y는 5로 나누면 4.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4고요. y값 4를 대입하면은 x는 6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6cm, 6m네요. 6m, 세로 길이는 4m 이렇게 늘린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그림과 같이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12개의 직사각형을 이어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색칠한 부분이 둘레의 길이의 합이 84cm가 됐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색칠한 부분이 둘레의 길이인데요. 이 가로 세로가 있죠. 자,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이렇게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하나는 둘레의 길이가 자, 2x 더하기 2y가 되겠죠. 2x 더하기 2y. 자, 근데 이게 몇 개 있냐? 여기 둘레가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 둘레의 길이는 이거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요게 84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사각형이요. 여기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정사각형이 된대요. 정사각형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xx니까 이건 3x가 되고요. y가 4개죠. 4y. 즉 3x랑 4y랑 같아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먼저 6으로 나눠볼까요? 6으로 나누면 6, 1은 6, 6, 4, 24가 되고요. 또 2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7이 되겠네요. 7. 요거와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이 식에서 한 문제 정리할까요? y는 7-x가 되겠죠? 대입법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3x는 4y 여기다가 4배 해주면 4, 7은 28 빼기 4x 4x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7x는 28 x 값이 4가 되겠죠. x가 4면은 4를 여기다 대입할까요? 4 y는 3이 되겠네요. y 값은 3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가로 세로 길이니까 요 하나의 넓이가요. 4, 3, 12가 되겠죠. 12가 되고 색칠한 부분 넓이니까 여기에 6개가 있죠. 6 곱하면 72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이요. A, B 두 지점 사이에 P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거리는 20km이다. A 지점에서 P 지점까지는 시속 3, P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4로 걸어서 총 6시간이 걸렸을 때 P, B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A에서요. 문제가 보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겁니다. B까지 가는데 중간에 P 지점이 있네요. 이렇게 P 지점이 있고요. A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까지 가는 거리가 총 20km. 이 전체 거리가 20km가 되고요. A 지점에서 P 지점까지는 시속 3으로 갑니다. 여기는 시속 3으로 가고요. P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4로 가요. 이렇게 시속 4로 갑니다. 걸어서 총 6시간이 걸렸을 때 P, B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X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X. 그럼 여기는 20-X 되겠죠. 이렇게 쓰면 미지수 하나 쓴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Y라고 써서 X 플러스 Y는 20 이렇게 쓰면은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X 하나 써볼게요. 20-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속력 문제는요, 제가 시간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고 했죠. 시간 중심으로. 시간 어떻게 구한다?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속력이 3, 거리가 20-X. 그래서 3분의 20-X 더하기, 자, 여기서는요, 속력이 4 분의 거리가 X 이렇게. 자, 이 총 시간이 6시간이 걸렸다는 6. 자, 요 문제를 이제 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여기가 Y라고 하면은 이제 X 플러스 Y는 20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변에 12를 곱하겠습니다. 12 곱하면은 4 곱해지니까 80 빼기 4x 12 곱하면 약분되고 3x 12 곱하면 72 이거 마이너스 x 되겠네요. 마이너스 x 되고 8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8 x는 8 답은 단위는 킬로미터겠죠. 8km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4번이요. A, B 두 지점 사이에 P 지점이 있는데, 자, 볼게요. 바로 A, 이렇게. B 지점이 있고, 중간에 P 지점이 있대요.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의 거리는 30km이다. 이만큼. 전체가 30km가 되고요. A 지점에서 P 지점까지는 시속 4로 갑니다. 여기는 시속 4. P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6으로 걸어서. 자, 총 시간이 7시간이 걸렸다. A, P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여기를 X. 자, 이번엔 Y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Y. 그러면 식이, 일단 X 플러스 Y는 30.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고 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은 4, 거리는 X.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 자, 이 시간이 총 7시간. 7.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요시 분모 없애려고 12를 곱하겠습니다. 12 곱해보면 여기는 3x 되고요. 여기 2y 되겠죠. 자, 12 곱하면 84.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y 소거시키겠습니다. 2배에서 뺍니다. 2배에서 빼면 마이너스 x. 2배 60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24. x는 24. 뭐 y도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x 구하는 거죠. a와 p 사이의 거리 24 단위는 킬로미터.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정식이는 거리가 12km인 한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로 가다가 자전거에 내려 시속 4km로 자전거를 끌고 갔다. 도착해서 30분 쉬었다가 왔던 길을 다시 시속 8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을 때 걸린 시간이 총 3시간 30분이었다면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구하시오. 처음에요. 12km네요. 그렇죠? 총 거리가 12km. 이렇게 있습니다. 12km인 거리를 가는데 맨 처음에 시속 10으로 갔죠? 시속 10으로 가다가 어느 지점부터 내려서 시속 4km로 갔습니다. 여기부터는 시속 4로. 그래서 중간에 30분 쉬었고요. 자, 왔던 거를 되돌아올 때는
시속 8로 되돌아왔대요. 끝까지 쭉. 그래서 그럴 때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자, 요 거리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 거리를 x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식이 x 더하기 y는 12. 일단 간단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속력 문제는 제가 시간 중심으로 푼다고 했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속력이 10이고 거리가 있으니까 10분의 x 더하기,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이 4, 거리가 y, 4분의 y. 그리고 30분 쉬었죠. 여기 30분 쉬었다가 갔는데 총 3시간 30분이니까 어차피 30분 쉰 시간 빼고 나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시간. 그쵸? 가고 이제 되돌아오는 거는 속력이 8로 12km. 그러니까 8분의 12. 해준 게 총 시간 3시간.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밑에 식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없애려면은 40을 곱하겠습니다. 40 곱하면요 4x 4 약분되고 10y, 이건 약분되면 5죠. 5 곱하기 10이니까 60, 여기는 120 이렇게 되네요. 자, 60 넘어가서 빼주면은 60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또 다 짝수네요. 그쵸? 2로 먼저 나눠볼까요? 2로 나눠보면 2x 플러스 5y는 30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도 2배 하겠습니다. 일단 쓸게요. 2x 플러스 2y는 24. 자, 여기서 10km, x 갖고 하는 거죠? 자, x 갖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x 소거시키는 게 더 편하겠네요. 아래에서 위를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x 사라질 거고, 5y에서 2y 빼주면 3y, 30에서 24 빼주면 6, y 값은 2. 이렇게 나오고요. y가 2를 여기다 대입할까요? 2 대입하면은 x는 10이 되겠네요. 10. 답은 10km.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6번이요. 유람선을 타고 길이가 54km인 강을 내려오는데 1시간 30분,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 강물이 흐르는 속력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문제는 보면 강물이 흐르는 속력도 있고요. 이 유람선의 속력도 있죠. 자, 제가 유람선의 속력을 x라고 하고요.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y 값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가 있고 좀 이렇게 오르막길로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강물이. 그러면 맨 처음에 강을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유람선의 속도에 강물이 흐르는 속도가 더해집니다. 그렇죠?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 가만히 있어도 강물 흐르는 속력으로 y로 내려오겠죠. 거기에 유람선의 속력까지 더해진다면은 x 플러스 y의 속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제 강물에 흐르는 속력만큼 줄어들겠죠. 유람선 속력이 10이고 강물의 속력이 2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10에서 2를 뺀 8의 속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올라갈 때는 x 빼기 y의 속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x 플러스 y, 올라갈 때는 x 빼기 y. 그리고요, 총 길이가 54km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고 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갈 때는요, 속력이 x 플러스 y가 되죠. x 플러스 y분의 거리가 54. 이렇게. 자, 이게 시간인데 1시간 30분. 자, 단위 맞춰야 돼요. 시간으로 바뀌면 30분은 2분의 1시간이죠. 1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시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식 하나 나오는 거고요. 자, 올라갈 때는요, 속력이 x 빼기 y가 돼요. 거리는 똑같이 54. 자, 이 시간이 올라갈 때는 3시간이 걸렸대요. 3.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이거 3으로 먼저 나눠볼게요. 나눠지네, 양변. 3으로 하면 3, 1은 3, 3, 8은 24 이렇게 되겠죠? 그게 곱하기 같으니까 x 플러스 y가 36. 이 식도 3으로 먼저 나눌까요? 이렇게 3, 1은 3, 3, 8은 24니까 x 빼기 y가 18. 연립방정식 두 식 더하면은 y 사라지고요. 2x가 54. x는
27. 자, x가 27이면 넘어가면요. 27 빼주면 y가 9가 되겠네요. 9. 그래서 유람선의 속력은 27이고요. 시속.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거는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속력이니까 9. 시속 9km.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해해야 돼요. 속력이 더해지고 빼지는 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7번이요. 보트를 타고 48km의 길이의 강을 따라 왕복하는데 강을 내려올 때는 2시간, 올라갈 때는 3시간이 걸렸다. 강물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라. 보트와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보트를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황이 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두 지점의 거리가 48이고요. 이렇게. 그죠? 일단 내려올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고 할까? 이쪽으로 갈 때는, 자, 내려올 때는 속력이 더해지겠죠? x 플러스 y. 이럴 때는 2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갈 때는, 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때는 속력이 x에서 y를 뺀 속력이 나오겠죠. 이때는 3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 강물의 속력을 알면 이제 식을 세우겠습니다. 보통 시간 중심으로 하는데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 이번엔 거리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얘가 2개 곱한 게 48,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2에 x 플러스 y가 48, 2로 나누면 24,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저 아래쪽에서도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곱하기 이거가 38, 3에 x 빼기 y 해준 게 48, 3으로 나누면 3, 1은 3, 6, 18, 이렇게입니다. 자, 2씩 더하면 y가 사라지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구해볼까요, 한번? 강물의 속력이 y죠. y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 빼면 x가 사라지면서 y가 구해지겠죠? 빼보면 x 사라지고, 이거 빼면 2y. 얘에서 얘 빼면요, 8. 그래서 y는 4. 이렇게. 강물의 속력은 단위가 4km per 신데요. 뭐 시속,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8번이요. 이것도 똑같으니까 배와 강물의 속력 보겠습니다. 배 x, 강물 y라고 보고 상류와 하류 사이에 24km인 자, 24km가 이렇게 되고요. 총 24고요. 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6시간. 자, 올라갈 때는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면 올라갈 때는 속력이요. 배에서 강물을 빼야 되겠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x 빼기 y 속력으로 갈 때는 6시간이 걸리고요. 자, 내려올 때는 속력이 더해지겠죠? 이럴 때는 4시간이 걸렸다. 일단 4시간이 걸립니다. 또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걸로 세울게요. x 빼기 y 곱하기 6 해준 게 24. 6으로 나누면은 4,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속력 곱하기 시간 4에 x 플러스 y 해준 게 24. 나누면은 6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y는 4, x 플러스 y는 6. 자, 흐르지 않는 물에서 이 배의 속력, 이번에 x 갖고 하는 거네요. 자, x 갖고 하려면 y를 소거시키면 되니까 두 식을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y 사라지고요. 2x, 오른쪽은 더하면 10. 그래서 x는 5가 되겠네요. 단위는 시속 5km. 5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길이가 1400m인 터널입니다.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분이 걸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자, 길이가 여기 끊어지고요. 길이가 200m인 철계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또 1분이 걸린다고 한다.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기차의 속력과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차의 속력 일단 x라고 둘게요. 길이는 y라고 할게요. 단위는 속력은요. 일단은 단위가 뭐 미터네요. 그쵸? 뭐 분이고. 그래서 분속으로 보겠습니다. 분속. 단위는 시간은 분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길이는 미터로 보겠습니다. 단위를. 이렇게. 그리고 단위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통과한다. 요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1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터널이 이렇게 예를 들어 산이 있는데 터널이 있어요. 요 길이가 1400m입니다.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자, 기차가 만약에 뭐 100m라고 할까요? 이렇게 100m라고 하면은 요 앞부분부터 1400m를 가게 되면 이렇게 머리 앞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의 뒷부분이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완전히 통과하려면 터널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 100m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1500m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통과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과하려면 1400m에 아까 기차 길이를 y라고 했죠? 그러니까 1400m 플러스 y. 자, 이 길이만큼 통과하는데 5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식을 하나 세워볼게요. 속력이 아까 x였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은 이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속력의 정의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됩니다. 속력이 x였고 거리가 5니까요. 5x가 총 거리가 1400 플러스 y 해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m인 철교를 또 완전히 통과해요. 통과하려면 200 플러스 y만큼 거리가 가야 되겠죠? 자, 1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또 해보면 속력 x 곱하기 시간이 1분. 요게 거리가 200 플러스 y. 해서 요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두 식을 빼주면 y가 사라지겠네요. 빼보면은 4x. 1200에서 200 빼면, 1400에서 200 빼면 1200. 4로 나누면 300. 그래서 기차는, 속력은 300. 단위는, 자, 미터고요. 이렇게 분속입니다. 1분. 분속 300m. 이렇게 되고요. 300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x300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300은 200 플러스 y니까 y는 100m가 되겠죠. 이렇게. 기차의 길이는 100m.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번이요.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어떤 열차가 길이가 57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는 20초가 걸리고 또 길이가 117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 데는 40초 걸린다고 한다. 이 기차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거리는 351km이다. 일단 요거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차의 속력. 기차 속력 있죠. 속력하고 기차의 길이. 기차 길이. 이걸 알아야 돼요. 기차의 속력을 x로 잡고요. 기차의 길이를 y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57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요. 자, 이거 또 나왔죠? 완전히 건너려면은 이 570에다가 기차의 길이인 y를 더한 거. 요만큼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만큼 가는데 20초 걸린대. 20초. 속력은 x입니다. 문제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가 초예요. 이것도 단위를 초로 볼게요. 초속 몇 미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 20x가 570 플러스 y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길이가 117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이것도 완전히 지나려면 기차 길이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40초 걸렸습니다. 40 곱하기 x 1170 플러스 y 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이걸 풀면 이제 x, y를 구할 수 있겠죠. x를 소거시키겠습니다. 2배에서 빼주면 바로 사라지겠죠. 2배에서 빼주면 0이 되고요. 자, 이거 2배에서 빼주겠습니다. 2배 하면은 11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1170을 빼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2y, 2배, 2y에서 y 빼주면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y는 30. y 39 했고요. y 30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자, 여기 대입하면은 570 더하기 30 하면 600. 600을 20으로 나누면 x는 30. 이렇게 되겠네요. 속력이에요. 30m/s. 1초당 30m. 속력도 구했고 기차 길이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광주까지 거리는 351km이다 그랬습니다. 단위 맞춰야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 초속입니다. 초속. 1초. 초에 30m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시속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단위가 다 시간 이렇게 나왔죠?
자, 얘를 시간으로 바꾸려면요. 자, 시간. 자, 1초에 30m가요. 그럼 1시간이 몇 초인가요? 3600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600을 곱해야 돼요. 30m 곱하기 3600, 이 단위가 미터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킬로미터로 바꾸면 이제 1000이 킬로미터인데 이 공 3개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킬로미터로 바뀌고요. 36 곱하기 3 하면 18에 108. 108km, 즉 시속으로 바꾸면요. 108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주면 되겠죠. 108분의 35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에 3시간은 나오겠고요. 이 3시간이 38, 24니까 324죠. 351에서 324를 빼보면 남는 게 27이 남네요. 이렇게. 이거 약분이 되네요. 뭐 처음부터 약분해도 됐겠네요. 9로 약분하면 9, 3, 27. 9, 1은 9, 9, 28. 또 이렇게 약분되니까 4분의 이렇게 되는 간단히 되네요. 3시간하고 4분의 1 시간이죠. 4분의 1 시간. 우리 이렇게 시계 생각하세요. 4분의 1은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이죠. 여기 분으로 따지면은 15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3시간하고 15분. 3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 풀 때 맨 마지막에서는요, 이 기차의 길이, 요거 y 구한 거는 이 30m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완전히 통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길이가 180m인 화물 열차가 어느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50초가 걸렸고, 길이가 120m인 특급 열차가 이 다리를 화물 열차의 2배의 속도로 23초 만에 완전히 통과했다. 이 다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다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다리의 길이를 한번 x라고 둘게요. 그러면 다리 길이가 여기 x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과하려면 자, 길이가 180인 화물열차에 있으니까요. 이 길이, 화물열차의 길이와 다리 길이를 더한 x 플러스 180m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 50초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화물열차에 지금 속도가 안 나왔잖아요. 이 속도를 y라고 할게요. 속도. 자, 미지수를 좀 2개 쓴 겁니다. 이렇게. 또 미지수 2개 쓰면 식도 2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미지수 하나 쓰면 식 하나 찾으면 되고요. 네, 속도, 속력이라고 해야 되겠네. 아직 속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속력. 속력은 단위를 제가 미터와 초로 볼게요. 초속 몇 미터 이걸로.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50y가 여기 50y 되는 거예요. 50y가 x 플러스 180 해서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상황이 길이가 120m인 특급 열차가 이 다리를 화물 열차의 2배 속도, 화물 열차가 속도가 y니까요. 2배 속도면 2y로 가는 거죠. 2y로 23초 만에 완전히 통과한다. 그럼 자, 속력이 2y, 거리가 23초, 자, 간 거리는 기차 길이가 120의 다리 길이, 아까 x 더한 거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20이 길이고요. 속력이 2y, 시간이 23초니까 2개 곱하면 되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 46y. 2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래서 x 갖고 하면 되겠죠. 일단 x를 소거시키는 게 쉬우니까 2식을 빼겠습니다. x 사라지고 빼면 60. 얘에서 얘 빼면 4y. y 값이 4로 나누면 15가 되겠네요. 15를 여기 식에 집어넣을까요? 여기 15를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15 곱하기 50 하면요. 0에 5, 25, 750 이렇게 되겠네요. 180이 넘어가서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은 570. x는 570이 됩니다. 다리 길이 570m. 이런 응용 문제는요, 차근차근 글을 읽으면서 미지수를 어떤 걸로 선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지수를 만약에 하나만 써도 되면요, 하나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원이 뭐 연립방정식이라 제가 이렇게 2개씩 쓰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로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표현하자니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 미지수를 2개를 써요. 2개 쓰는 대신에 식도 2개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미지수를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 그리고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